안녕하세요. 네, 수험생 여러분, 요양TV와 함께 지금 1회부터 쭉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왔는데요. 이제 시험이 하루 남았네요, 내일. 그래서 사실 저희가 10회분까지 해서 한 800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했는데 급하게 왔는데도 이렇게 7회분으로 마감을 하게 됐네요. 다음 이제 그 시험에서는 또 다음 시험 볼 생들을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이런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그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풀이를 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7회분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 공부하신 것만큼 모두 합격을 기원 드리고요. 또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의 문제를 제공해 주신 사람과 경영 출판사 조승옥 대표님하고 또 지금까지의 문제를 제공을 해 주신 한국요양보호사 교육원 협회에서 같이 협약이 되어 있는 고시뱅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파일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저작권이 있는 이런 출판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출판사의 이런 문제집들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파일을 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경영과 또 고시뱅크의 출판사 대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회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분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은 1번 상실감, 2번 소외감, 3번 정체감, 4번 책임감, 5번 불안감. 네, 답은 1번 상실감이죠. 그래서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상실감의 시기로 우울감과 비탄이 있는 시기죠. 2단계는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 정체감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이런 시기이죠. 그래서 노인의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 중에 사회적 특성이 나오는데 사회적 특성 중에 하나가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이고요. 이런 그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장교양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 결핵으로 치료받고 있는 88세 남성, 2번 혈관성 치매가 있는 50대 여성, 3번 당뇨병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80세 남성,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관절염이 있는 70세 남성, 5번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약간 귀가 들리지 않은 95세 독거노인. 네, 정답은 2번 혈관성 치매가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자, 장교양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은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어려운 혹은 신체 활동이 어려운 혹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65세면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 또 두 번째 유형은 65세 미만이지만 거동이 어려우면서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자, 거동이 어려우면서 노인성 질병에는 크게 치매, 중풍, 파킨슨 이런 질병이 노인성 질병이죠. 자, 세 번째 유형은 치매가 있으셔서 6개월 이상의 그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65세 이상 거동이 어려운 분, 65세 미만이지만 거동이 어려우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 또 치매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이 되시고요.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급성기 질병, 즉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장교양의 대상이 안 되십니다. 3번 문제. 노인 장교양 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일상 업무 대행, 2번 취사, 3번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4번 행동 변화 대처, 5번 구강 관리. 정답은 5번 구강 관리입니다. 자,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면 도움, 신체 기능을 도와드리는 이런 활동이죠.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네, 이런 것들이 그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자, 일상 업무 대행은 개인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활동 지원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취사도 일상생활 지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동 변화 대처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로 들어가죠. 4번 요양보호 업무 유형의 정서 지원 활동 중에서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네, 이 문제는 지난 6회차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네, 1번 말벗, 2번 격려, 3번 위로, 4번 생활상담, 5번 편지 대필. 네, 정답은 5번 편지 대필이죠. 자, 그래서 정서 지원에는 말벗, 격려, 위로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대상자의 어떤 심리적인 이런 안정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내용이고요. 생활 상담은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에 한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이 되는 거는 편지 대필, 또 뭐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이 된 내용들이었죠. 4번 문항. 5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방문 시 대상자가 매번 목욕을 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를 생략하고 그냥 되돌아와 버린다. 2번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설득한다. 3번 TV 시청을 하러 간다. 4. 그때마다 목욕을 시켜드린다. 정답은 2번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설득한다가 정답입니다. 또한 옷을 벗고 있는 이유가 목욕을 위함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한 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털어놓는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 사적 통화는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한다. 3번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대상자를 바꿔달라고 한다. 4번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대상자 관리로 인해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킨다. 5번 바로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정답은 4번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대상자 관리로 인해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키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그 대처 방법을 보면요. 우선 상황을 파악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 통화가 어려움을 대상자에게 이해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하여 다른 업무를 방해할 경우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7번 문제.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경우 경제력이나
가족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 가능 여부를 봐야 한다. 2번 경구약 및 외용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4번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구한다. 5번 대상자가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담비를 따로 받는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경우 경제력이나 가족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른 답을 볼까요? 경구약이나 외용약 등을 포함하는, 네, 경구약이나 외용약은, 경구약은 입으로 이렇게 드시는 약이죠. 외용약은 피부에 발라주는 이런 약은 요양보상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료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의료 행위. 네. 또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또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자가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 상담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8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것은 1번 정보 전달자, 2번 관찰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말벗과 상담자, 5번 동기 유발자. 네, 정답은 5번 동기 유발자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또 말벗과 상담자, 또 동기 유발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61페이지를 보고 각 역할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번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가를 받고 할인해 준다. 2번 함께 할인 요구에 노력한다. 3번 그냥 묵살한다. 4번 대상자 가족과 의논한다. 5번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네, 정답은 5번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그 보호자가 타 센터에서는 본인 부담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도 깎아주거나 받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불법 사례를 예로 들을 경우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10번 문제. 다음은 시설 노인을 위한 윤리 강령 중 어떤 권리에 대한 설명인가?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자, 답안을 보겠습니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11번 문제. 대상자가 약도 안 먹고 밥도 먹지 않아 악화된 경우의 학대 유형은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자기 방임, 5번 정서적 학대. 네, 정답은 4번 자기 방임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고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또 뭐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그대로 자기 방임을 방치하는 거. 이거는 자기 방임 학대라는 겁니다. 12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중 산업재해를 당하였다. 이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몇 년간 유효한가?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혹은 5년, 4번 7년, 5번 10년. 정답은 3번이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고 퇴직을 한 후에도 혹은 이 사업주가 만약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3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오매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 방법은 1번 병원에 가지 않고 깨끗이 씻어 관리한다. 2번 가려운 증상이 심한 밤에만 치료용 연고를 바른다. 3번 요양보호사는 물론 대상자와 온 가족이 치료를 받는다. 4번 요양보호사는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 5번 사람에게서 옮기기 때문에 대상자의 침과 옷 등은 접촉해도 괜찮다. 네, 정답은 3번. 요양보호사는 물론 대상자와 온 가족이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받는 게 치료 방법입니다. 14번 문제.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성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증가한다. 2번 쓴맛과 신맛이 감소한다. 3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 4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증가한다. 네, 정답은 3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하죠. 자, 다른 문항을 보면 맛을 느끼는 세포수는 감소합니다. 또 쓴맛과 신맛을 잘 느끼죠. 또 지방의 흡수력 감소하고요. 또 직장벽의 탄력성은 감소합니다. 또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감소되죠. 저하되죠. 15번 문제. 다음 중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1번 천식, 2번 폐렴, 3번 폐결핵, 4번 인플루엔자, 5번 만성기관지염. 정답은 2번 폐렴입니다. 15번 문제.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은 1번 동맥경화증, 2번 신부전, 3번 빈혈, 4번 고혈압, 5번 저혈압. (16번의) 정답은 2번 신부전입니다. 17번 문제. 다음 중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가, 수영으로 유연성을 유지한다. 2번 선크림을 바른다. 3번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4번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다. 5번 스트레스를 피하고 정신적 건강 안정을 유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그래서 뭐 체조라든가 걷기라든가 뭐 등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18번 문제.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다. 2번 풀을 먹인 옷을 입혀준다. 3번 욕창 부위에 얼음 찜질을 한다. 4번 욕창 부위를 세게 주물러 준다. 5번 침대에 주름을 펴준다. 정답은 5번 침대에 주름을 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거나 풀을 먹인 옷을 입히거나 이런 것들은 욕창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욕창 부위는 세게 주물러 주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가볍게 두드려 주어야 되죠. 19번 문제. 다음 중 당뇨병 대상자를 대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손발의 부종 여부를 관찰한다. 2번 인슐린을 입으로 복용한다. 3번 호흡 상태 변화를 관찰한다. 4번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가 있는지 관찰한다. 5번 우울증이 있는지 관찰한다. 네, 정답은 1번 손발의 부종 여부를 관찰해야 됩니다. 자, 인슐린인 경우에는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을 합니다. 20번 문제. 다음 중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2번 개인 물품을 다른 곳에 감춘다. 3번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한다. 4번 혼자 있게 한다. 5번 방문자 수를 많게 한다. 네, 정답은 1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 선망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초조의 관리를 위해서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대상자를 부드럽게 마주보아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2번 문항 진압력의 유지를 위해서 개인 물품을 다른 곳에 감추는 게 아니고요. 개인 사물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두도록 합니다. 또 3번 문항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치매 말기 대상자에게 하는 소통 방법이죠. 또 4번 혼자 있게 한다든가 5번 방문수를 많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합니다. 21번 문제. 다음 중 성기능과 무관한 것은 1번 전립선 절제술, 2번 강심제 복용, 3번 이뇨제 복용, 4번 신경안정제 복용, 5번 항진정제 복용. 네, 정답은 1번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자,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 다음 중 노화로 인한 성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생리적 성적 반응이 증가한다. 2번 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차가 없다. 3번 여성의 경우 질 분비물이 감소한다. 4번 신체적 성기능 저하로 성욕이 감소한다. 5번 호르몬 변화로 인한 성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네, 정답은 3번 여성의 경우 질 분비물이 감소합니다. 22번 문제.
다음 중 1년에 한 번 맞는 백신은 1번 폐렴구균, 2번 대상포진, 3번 파상풍, 4번 인플루엔자, 5번 디프테리아. 네, 정답은 4번 인플루엔자죠. 자, 10년에 한 번씩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는 파상풍, 뭐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폐렴규균은 65세 이후에 접종을 해야 되고요. 또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뭐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번 문제. 다음 중 폭염 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2번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3번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적게 마신다. 4번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린다. 5번 부득이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 네, 정답은 3번.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도 충분히 많이 마시도록 해야 됩니다. 25번 문제.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현미 잡곡보다는 휜밥을 이용하여 밥을 짓는다. 2번 생선이나 두부보다는 육류 등을 자주 이용한다. 3번 튀김, 부침보다는 찜 조리법을 선택한다. 4번 국, 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늘린다. 5번 신선한 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을 싱겁게 조리해서 먹는다. 정답은 3번 튀김이나 부침보다는 찜 조리법을 선택한다가 옳은 방법입니다. 26번 문제. 대상자와 외출 동행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동일 업무를 재요청하면 거절한다. 2번 신뢰가 형성되면 경비 지출 보고는 생략한다. 3번 동행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 및 장비를 점검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한다. 5번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는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시켜준다. 네, 정답은 3번 동행 중 대상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 및 장비를 점검한다가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27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2번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다문 입술, 3번 지나친 머리 끄덕임, 4번 대상자로부터 비껴 앉은 자세, 5번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는 태도. 네, 정답은 1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입니다. 나머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기법들이죠. 28번 문제.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출발점은 1번 말벗하기, 2번 공감하기, 3번 질문하기, 4번 수용하기, 5번 경청하기. 정답은 1번 말벗하기입니다. 29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눈을 맞췄을 때 이야기를 한다. 2번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한다.
3번 천천히 차분한 소리가 더 효과적이다. 4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5번 옆에서 이야기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30번 문제.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계 방향으로 물건 위치를 설명한다. 2번 뒤에서 설명한다. 3. 옆에서 설명한다. 4.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5. 이쪽 저쪽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네, 정답은 1번 시계 방향으로 물건 위치를 설명하는 게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옳은 방법입니다. 31번 문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대화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이름과 존칭을 사용한다. 2번 실물,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3번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4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한다. 5번 메시지를 조용히 반복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판단력 장애 혹은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실물이나 그림 등을 이용해서 설명하죠. 또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실물이나 그림판 등을 이용했습니다. 자, 이름과 존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압력 장애가 있는 경우죠. 또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든가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한다든가 메시지를 조용히 반복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소통할 때의 요령입니다. 32번 문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대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새로운 물건으로 설명한다. 2번 모든 물품의 설명을 자세히 써놓는다. 3번 항상 대상자를 존중하고 이름을 부른다. 4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번 대상자를 대하는데 일관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네, 정답은 1번 새로운 물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대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33번 문제. 다음 중 구두 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는 1.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2번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3번 서면 보고를 지시받았을 때, 4번 정기 보고를 할 때, 5번 가벼운 사안일 때. 네, 정답은 5번 가벼운 사안일 때죠. 그래서 앞에 정확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 또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 보고를 지시받았을 때 정기 보고를 하는 것들은 서면 보고의 형태입니다. 또 이런 가벼운 사안일 때 일단 구두 보고를 하고 이후에 서면 보고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벼운 사안이거나 또 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먼저 구두 보고를 하고 후 서면 보고로 보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번 문제.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치매 증상은 1번 배회, 2번 선망, 3번 수면장애, 4번 의심, 5번 망상. 정답은 배회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상실, 또 방향 감각, 정서적인 불안, 또 안절부절 이런 것들 배회입니다.
36번 문항. 다음 중 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과 안전한 약 사용에 대해 옳은 설명은 1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생수 등 마실 것을 준다. 2번 복용한 약물을 구토시키도록 한다. 3번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의 흡수를 돕는다. 4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면 흡수율이 증가된다. 5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다음 복용 시간에 한꺼번에 먹는다. 네, 정답은 4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면 흡수율이 증가됩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면 안 됩니다. 또 복용한 약물을 구토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용한 약물의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구토시키지 않습니다. 또 우유나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35문제를 봤고요.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또 2교시 실기 45문제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